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리처드 도키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설명하게 될 권다은이라고 합니다. 리처드 도키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하여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도키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NA란 무엇일까요? DNA란 인간 몸의 설계도입니다. DNA, 그 정보는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몸 속에는 세포가 존재하고 세포 안에는 핵이 존재하며 핵 속에는 염색체 안에는 우리의 유전자를 결정지어주는 염색체의 소프트웨어, 즉 DNA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DNA, 즉 유전자는 고유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 정보는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자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그렇듯 강한 자가 살아남는 생존 경쟁에서 이러한 유전자는 생존한 유전자만이 후대로 이어지므로 유전자들은 서로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목적은 살아남아 후대에 이어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은 이기성을 띠게 되고 이런 이기성을 근거로 이기적 유전자를 설명하는 것이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유전자의 이기성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던 협력이라는 부분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협력은 곧 생존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사회적 합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란 죄수 둘 다 범행을 부인하면 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죄수가 수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가 차단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경찰관이 자백을 하면 풀어주고 자백을 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너 혼자 10년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둘 다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말할지 모른다면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하게 된다면 나는 10년형을 살게 됩니다. 즉 둘은 각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범행을 자백하게 되고 둘 다 1년형에서 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수의 딜레마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에게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협력은 곧 생존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한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서 역시 개인에게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므로 이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이 다윈주의는 훼손했다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는데요. 이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제이 골드라는 후생물학 교수는 리처드 도킨스가 다윈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윈주의를 훼손한다고 하며 자연 선택의 단위를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로 본 도킨스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 진화론을 대중화했다는 점, 밈이라는 문화적 유전자 개념을 대중화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